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뭐 상승을 했다가 이제 1%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사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등장돼 있죠? 예,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SMR 관련된 부분을 수주받았다. 아니다. 그죠? 미확정.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미확정이라는 게 과연 반드시 나쁜 것인가? 자, 확정이냐 미확정이냐의 부분은 우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엠바고. 엠바고가 무엇일까요? 서로 간에 일정한 협약을 맺어서 어느 기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미국으로부터 7년 만에 SMR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주를 받았는데 급등을 하고 미확정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왔나요? 아니죠. 그럼 우린 이걸 무슨 표현을 하죠? 재료가 반영돼 있지 않은 가격. 재료가 훼손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사실을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주가 조정은, 즉 우리 사주 대출. 자, 우리 사주 대출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보면서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수익권으로 바꿔가는 과정, 해법, 그리고 여러분들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비티 보게 되면 수급은 보면 연기금 들어왔죠? 투신 들어왔죠? 뭐 외국인 이탈됐다? 네, 큰 의미 없어요. 자, 570만 주의 수급이 21,300원에 들어와 있죠. 자, 이틀 동안 연속으로 하면 한 700만 주의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탈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요 부분 되겠네요.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급등 나오는 16.65%에 그들이 이 꼭지에 산 게 아니잖아요. 사면서, 그죠? 얼마 가격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죠. 21,300원이라는 부분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격은 한 요 정도 전날 가격을 아주 러프하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주 대출이라고 했죠. 자, 보게 되면 최근 이 하락의 시발점을 보게 되면 6월 4일 날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주를 인출했다. 13,850원. 그죠? 아, 참.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고 있구나.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을 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서. 네. 자, 그러면 13,850원짜리의 우리사주 대출을 인출했다. 이거예요. 이건 팔지 않았죠. 근데 자꾸 이 물량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팔 겁니다. 서승산이라는 사람도 임원인데 장내매도 2350원에. 근데 평단가는 동일하죠.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최용길 이광열의 수량을 봅시다. 역시나 이분은 9,980원에 들어와 있네. 그죠? 그리고 우리사주 보유 수량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이광열 씨도 봅시다. 이광열 씨는 13,850원짜리네. 우리사주 보유를 인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사주 대출을 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유상증자. 네? 근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이럽니다. 자, 니네가 참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다?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약간은 좀 애사심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예, 요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자사주를 어떻게 한다? 맞아요. 자사주를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1년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무이자 스타일로 빌려줘요. 대신 즉 기업이 담보를 걸고요.
이 기업의 신용을 이용해서 돈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자를 내게 됩니다. 임직원들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분에 왔는데 마진이 안 나오는 가격에 와요.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수익이 나서 요 부분까지 올라왔으니 임직원들은 판다 이거야. 근데 이들이 나오는 시기에 항상 주가의 조정은 이끈다. 자, 고봉의 신은 어디서 나왔다? 6월 3일. 그리고 공시상. 자, 그러면 23,300원이라는 가격에 임직원들의 매도를 동반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올 물량들을 가지고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는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최대 거래량이 등장을 하죠. 주가는 어땠죠? 이때 당시에 민간사업자와 산업부. 자, 이거 폐원전을 재가동하겠다 말겠다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기대감만 가지고도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나 했는데 결국은 뭐죠? 우리나라만의 산업이었죠. 폐원전을 재가동하는 거는 글로벌 전세적인 부분은 이걸 따르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다뤘어요.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폐원전을 재가동하는 게 글로벌 정책이 아니라였다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어떻게 됐다? 맞아요. 뚫지 못했죠. 근데 잘 보세요. 요 부분을 마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할 수 있다? 요 부분의 경계선까지는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없었던 게 등장을 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게 부각이 된 겁니까?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깊숙이 그 산업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확산하는 절차를 갖게 되면 알파에 대한 수익을 얻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주에 대한 부분, 그죠? 누구나 다 파는 건 아니라고요. 전환을 하고 파는 이들이 있고 안 파는 이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임직원들이 어떤 매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도적인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 그거 뭐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그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17,000원 정도에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뭐라고?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 고봉에서는 임직원들의 매도는 분명 장중에 여러 번 이루어질 거다. 주식을 절하면서라도 팔질 않더라도 경각심을 계속 일러드릴 텐데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을 한번 우리 거래해 봅시다 라고 했었는데 자, 백문의 불여일견이니까 여기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5월 7일에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는 원전입니다 라는 영상인데 한번 우리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언제자 영상이죠? 네, 벌써 이제 한 달 남짓 됐나? 벌써 오래됐네. 자, 이 부분인데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는 어떤 겁니다 라고 하는데 간단히 끊지 말고 이 부분 중요 사실들만 제가 패싱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AI 센터에 대한 수혜주를 조금 이제 후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정 기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원전은 반드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재룡 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은 날 뿐으로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대원전선, 광명전기, 강원전선 다 다뤘던 부분이죠. LS, 그죠? 현대일렉트릭, 전선, 대한전선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에너빌티 역시나 이 최저점에서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제가 영상을 잠시 끊었는데 이 광고가 계속 끼어드네. 자, 이 잠깐 끊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산 에너빌티 17,000원일 때 여러분들 이때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왜 끊었냐면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 과정에서도 수혜주로 언급되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전선 관련주가 있었고 그 다음 변압기 관련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원전 쪽으로 향할 겁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 조정이 나왔던 이유의 하나는 임직원의 매도도 있지만요. 즉 매도는 아니라고 칩시다. 우리 사주 대출, 그죠? 전환 물량도 있지만 장중에 나왔던 찌라시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전력회사 사장이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무슨 전력 사장이 그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 장 끝나서는 뭐가 나왔었죠? 빌 게이츠 ASMR 관련된 공장 원전 새로 짓는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장 끝나서 그만큼 이 약간 좀 썩은 물량들을 동원해서 주가 누르기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때 확산 과정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종목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산업이 움직일 때 확산과 축소를 한다. 다만 훼손됐느냐 훼손되지 않았느냐 팩트가 없어졌느냐 팩트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상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히든 종목 첨부해 드릴 거니까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다 뿌려먹었다.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하고 액면명합하고 대주주의 배만 불렸던 이 기업도 역시나 산업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AI 센터의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전력, 그죠? 이게 바로 하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왜? 자 봐요.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하다, 전선이 필요하다, 구리값 상승했다. 결국은 전 세계의 트렌드 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루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LS나 LS 일렉트로닉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원전선까지도 오늘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부분이죠. 정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산업의 사이클이에요. 종목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산업의 사이클. 이 산업의 사이클은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봐야 될 종목들 중에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원전 쪽 다루는 거 기업들 중에서 자, 요 부분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제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서전기전은 보성파워텍,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체 작업, 해체 작업. 자, 그 뜻은 뭐냐면 노후화된 이제 원전은 해체를 시켰죠. 근데 요 우진엔텍, 신규상 자, 지금 일러드렸던 종목 몇 개 보셨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 G2파워, 우진엔텍, 우진, 그죠? 서전기전. 자, 이거 한번 이따 주가 볼 텐데 다 급등 나왔어요. 근데 자, 조금 더 보다 보면 저는 산업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따 이 라이브를 진행했던 걸 제가 올려드리느라 항상 장마감에 올려드리는 경우나 끝판에 올려드리는데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쁘신 분 있으실까요? 네, 라이브 들어오십시오. 자,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종목에 빠져든 투자가 아니고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의의 의도로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했고요.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하도 근거 없는 영상,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가는 과정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G2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진 파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딱 좋아 보이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흐름은 어떻게 잡힐 것 같냐면 한 요 정도 급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 급. 그러면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60%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대원전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자, 항상 산업군을 이해하는 프라이어. 그게 바로 다치지 않는 프라이어가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자료집, 그리고 이 임원들이 지금 보유하는 우리 사주가 어느 부분대에 등장을 할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 전략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상세히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순간순간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좀 첨부를 해놨는데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해요. 그쵸?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방 시나리오는 생각 안 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원전 관련주 한 기업 급등하는 기업을 하나 일러드릴 건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약속은 해드리고 있죠. 하나 종목을 커버했을 때 그 현상이 우리가 의도치 않은 현상들이 나오면서 종목의 조정을 이끌어낼 때는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었죠.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서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그죠? 5월 7일 날짜. 제가 그래도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신사에서 이제 무료로 보낼 수 있게끔 찬조를 받았어요. 자, 두산 에너빌티 우리 기술 5월 7일 날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분명히 영상에서 제작했는데요. 전선 관련들의 종목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면 수급들은 원전 관련주로 쏠릴 겁니다.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티 반드시 편입하십시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두 종목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두산 에너빌티도 이거 급락이라고 봐요. 결국은 이것도 역시나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훼손이라고 표현합니까? 조정이라는 표현합니까? 조정이라는 표현이죠. 이 거래량을 어떻게 여기서 소화시킵니까? 안 그런가요? 두산 LBT의 이 거래량을 어떻게 여기서 소화시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타점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전략자료집은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요. 그동안 선의의 의도로 얘기를 했더니 방향성 자체는 거의 대부분 맞는데 시차를 두면서 그 누군가의 작전 세력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첨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라이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게 되면 일러드리는데 아까 일러드렸던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서전기전, G2 파워, 그죠? 그리고 우진엔텍 결국 뭡니까? 주가의 급등은 이끌죠. 5월 7일 이후로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면 결국 손실을 0으로 줄인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원전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압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규 타점을 고민하시든가 아니면 손실을 받든가 아니면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조금은 러프한 투자도 필요해요. 그 러프한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산업은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의 훼손이 일어날 때 무지기성으로 사다 보면 피곤해지기 시작한다고. 그죠? 수익 났다가 말았다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어떠한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 쉬어가는 과정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채널 하나 더 개설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결국 뭡니까? 상업적으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도 역시나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더 갑니다 했다가 욕이란 쌍욕은 다 들었어요. 제가 뭐 욕먹기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까? 그죠? 블루런 파트너스의 매도는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라이브 채널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13만 원대에 위치되어 있지만 이 라이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이제 운영 중에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데 시차가 좀 존재합니다.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링크 주소 제가 승인을 좀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 전화번호를 적는 거니까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시면 링크 주소와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는 꽤나 많은 분들이 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타점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쉽게 말해서 딱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예, 그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 있는 종목에 조금은 우리는 다른 종목을 거래하면서라도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건데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얼마입니까? 93,400원. 근데 이 다음날 상한가 쳤어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0만 원 가까이 이제 위치돼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였죠. 맞아요. 주가가 급락하는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본질적인 가치만 집중해야 될 때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실은요. 전구체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이 부분이 없더라도 양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때 당시에 42,950원에 상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때까지 급등을 이끌어냈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 이후에 급등이 있었죠. 자, 지금 빠지는 이 부분에서 10만 원 밑에서는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 자, 이때 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93,400원일 때 10만 원 밑에서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죠. 자, 실제로 이제 5월 달에 문자 주신 분들한테도 에코프로머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든 다른 분들한테 추가 매수합니다. 손실 중이면 분명히 엔캠 조정 이후의 그림에서 주가의 급등은 발생될 것입니다. 달라진 사실 없어요. 자세한 부분은 라이브 채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보게 되면 6월 5일 날짜의 영상을 제작했을 때 보게 되면 정말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이유와 근거를 갖죠. 그리고 엔캠에 대한 주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둘 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왜요? MSCI에 편입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 이유. 그쵸? 이 과정에서는 봐요. 여기서 오를 때를 한번 봅시다. 둘 다 얘는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엔캠은 전해액을 생산합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공통점이 둘 다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예요.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서 희소성 얘네들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주가에 급등이 일어나죠. 2차전지 전부 다 폭락할 때. 근데 1월 달에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1월 달부터 빠지죠. 이게 뭐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지 운용하는 상품에서 편입되냐 마냐 논란 이후에 오르고 꼬라박죠. 근데 엔캠이라는 거는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항상 수혜주들도 반복적으로 교차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힌트를 얻는 건 오늘 이제 라이브에서 다뤘던 부분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받아낼 구간은 아닙니다라고 했죠. 왜? 아니 평생 매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재룡전기,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의 이런 대한전선이라는 전선 관련주들의 수혜도 있지만 최근에 주가 조정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룡전기라고 하는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의 3박자, 얘 훼손 이후에 그죠? 다시 이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효성중공업과 이런 애들 힘이 몰리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그마한 노이즈에도 반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거기에 임직원의 매도의 시나리오까지 다 일러드렸잖아요. 항상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실에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조금은 러프한 투자라고 합니다. 깊이 있는 사랑. 자, 제가 이제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너무 깊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무 깊은 투자는 투자가 아니죠. 러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이 주가 조정 과정에서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대략적인 낙폭 과대주들이 오르는 장이었네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전 업종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소에 있었군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시장을 전부 다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올라간 게 이게 올랐나? 몰랐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빠진 이유는 그동안 주도했던 업종들에서 빠지고 이런 광물 관련해서 이제 뭐 영일만 시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죠? 있죠. 그러면 석유화학 쪽, 케미칼 쪽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군요. 그러다 보니 힘의 논리가 당일날은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었군요.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판을 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이러한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면의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을 좀 이제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알테오젠이 오르고 빠지고 오르죠. 물론 여기는 개별적인 사실로 봅시다. 제가 이 영상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같은 바이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종목이 있다고. 근데 잘 봐요. 같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고 같이 반등했다가 임상 결과 안 좋아서 빵.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요 부분만 달라질 뿐이 똑같잖아요. 바이오 업종은 금리에 민감하죠. 그러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과 HLB 종목이 같은 시기에 움직이고 같은 산업군을 이룬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는 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라는 스탠스에서 미국의 제롬 파월이 금리를 동결해 버립니다. 금리를 동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이자 비용을 덜 낼 수 있죠. 주가의 급등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시장의 컨셉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금리 인하까지 기다렸던 부분이 결국은 없다. 실망감. 그러나 이때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쟁권이 나오니 안 되겠네. 금리 인하를 좀 할 수도 있지 않는 뉘앙스. 그게 상승의 트리거죠. 결국은 이 부분의 HLB와 주가가 다른 부분은 임상에 대한 문제의 차이죠. 결국은 이것도 우리 하나의 투자의 스타일로 그리고 이면에 있는 사실들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깊이 있는 투자를 할 때는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두산 NWT의 가정을 잡아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린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교육도 제가 틈틈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선의의 기운으로 010-4822-8706입니다. 두산이라고 해서 인생의 선배님들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최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한 가격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라이브 채널을 들어오셔서 조금은 깊이 있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제 뭐 선착순으로 끝났는데 글쎄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업종 대부분을 보내드렸는데 자, 조금은 유동적으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한 3, 4일 동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하시죠. 두산이라고 해서
제 개인 폰이니까 업자냐 아니냐를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01048222 또 이거 냅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즉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지 종목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거를 조금 줄여보겠다. 왜? 그래서 수익이 잘 나든가요? 한 번에 무너지잖아. 혼자 움직이는 게 안전할까?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게 안전할까?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게 안전하지. 왜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게 안전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종목은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누가 움직였다 말았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 종목들을 묶음 세트를 움직이려면 한두 명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 시장을 먼저, 산업을 먼저, 그리고 업종, 종목을 봐라. 종목은 누구나가 움직일 수 있지만 산업의 사이클은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들 99%의 수급들이 일치가 됐을 때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바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실수를 반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만이 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OCI라는 좀 보십시오. 지금 1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도 있죠. 항상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끊기기 전까지의 장기 투자는 유효한 거죠.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010-4822-8706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 선정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장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러 명이 다니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 부분에서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솔브레롤딩스 항상 전액을 다루는 같은 업종에 대한 부분은 후발성은 주긴 하지만 방향성을 맞추는 플레이어는 다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는 채널, 그것도 여러분들 링크 주소까지 보내도록 할게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다른 투자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엘리베이터는 일단 제가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